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2019년 11월 27일 수요일 방송입니다. 패스트트랙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공시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습니다. 부의된 법안은 이후 열리는 본회의에 언제든지 상정해서 표결 처리될 수가 있습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패스트트랙 정국의 불꽃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총선의 게임의 규칙을 야당과 합의하지 않고 처리할 경우 거센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여당과 야당은 검찰개혁 법안이 부의되는 12월 3일까지 최대한 합의안 도출을 시도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여당의 입장이 워낙 강경하고 여당이 그동안 걸어온 과정을 보면 자신들의 주장을 접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선거법 개정으로 여당이 얻을 수 있는 성과는 아주 큽니다. 설령 선거에서 여당이 패배하더라도 얼마든지 군소정당과 야합해서 좌파 연립 일당 장기 집권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번 선거법 개정안입니다. 선거를 패배하더라도 일당처럼 행시할 수 있다는 것, 힘을 모아서 이른바 좌파 연립 장기 집권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당의 선거법 개정으로 노리는 것이 무엇인가? 패스트트랙에 올라있는 선거법 개정안의 정식 명칭은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입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 등 17명이 공동 발의했습니다. 핵심은 지역구에서 28석을 줄이고 비례대표제를 28석을 늘리는 겁니다. 또한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비례대표 의석을 연동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하고 지역구 선거에서 근소한 표자로 떨어진 후보라 하더라도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구제하는 그런 이상한 선거법을 이번에 개정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20대 총선 결과를 환산해보면 더불어민주당은 123석에서 107석으로 자유한국당은 122석에서 109석으로 그러나 국민의당은 38석에서 60석으로 정의당은 6석에서 14석으로 무소속은 11석에서 10석입니다. 그러니까 설령 4월달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패배하더라도 국민의당과 정의당 때문에 얼마든지 일당 행세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선거법 개정안을 여당이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너무나 이익이 크기 때문에. 누구의 이익입니까? 국민의 이익은 아니고 바로 자신들의 이익입니다. 선거법 개정의 핵심은 한마디로 선거에서 과반수를 차지하는 당이 나올 수 없는 제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에서 패배해서 설령 2위가 되더라도 정의당 등과 힘을 합쳐서 과반수를 무난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결국 여당이 노리는 것은 범여 군소정당 의석수를 대폭 늘려서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관계없이 좌파 연립정권의 장기 집권을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그냥 맡아놓은 1등이 되는 겁니다. 이번 선거법 개정안만 통과시키게 되면 실정에 대해 책임을 지는 책임진 정치는 실종되고 군소정당의 난립으로 전국은 끊임없이 불안전하게 될 것입니다. 더욱이 국민이 국회의원을 뽑는 국민주권주의가 심하게 훼손되고 국민이 지역구에서 떨어뜨린 후보라 하더라도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얼마든지 부활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국민이 지역구 선거에서 패배한 그런 후보들도 얼마든지 국회의원 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선거법 개정안 그 자체는 옳은 일이 아닙니다. 선한 일도 아니고 정의로운 일도 아니고 합리적인 일도 아니고 다른 나라의 사례도 있는 안도 아닙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선거에 패배하더라도 일당 행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좌파 연립을 통해서 장기 집권을 꾀할 수 있다. 너무나 큰 정파적 이득 때문에 강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향후 전망입니다. 황교안 대표의 목숨을 건 단식이 없었다면 100% 밀어붙였을 겁니다. 황 대표 단식 때문에 잠시 멈추어서 있을 뿐입니다. 황교안 대표의 단식은 이제 8일째로 접어들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앉아 사는 단식보다도
누워서 하는 단식이 위험하다고 합니다. 피가 떡처럼 되는 일종의 혈전이 동맥을 막게 되어서 갑자기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그런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선 황 대표가 자진해서 단식을 철회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죽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관건은 민주당이 겨울철 야외 단식을 지속하는 황교안 대표를 무시하고 그가 죽는 것을 내버려 두고 패스트트랙 법안을 밀어붙일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입니다. 그동안 여당이 걸어온 길을 보면 설령 그가 죽더라도 우리가 알 바가 아니다라고 가정하고 강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다음 질문입니다. 국민으로서는 참으로 답답하고 무기력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옳지 않은 일을 옳지 않은 방법으로 밀어붙이는 여당을 보면서 그들이 이 땅에서 이루려고 하는 일이 무엇인가? 그들은 대한민국을 어떤 나라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는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고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가능한 방법을 찾아서 실천에 옮겨야 됩니다. 특히 11월 27일부터 검찰개혁 방안이 부의되는 12월 3일 그리고 이번 회기가 끝나는 12월 10일까지 한 2주 정도 남짓한 시기는 전국이 소용돌이칠 시기라고 보고 한국이란 나라의 앞날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제도개혁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토요일날 광화문시위에 참여할 그런 계획입니다. 전번주와 마찬가지로 진실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 노력할 예정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27일 0시부터 검찰개혁 방안이 부의되는 12월 3일 그리고 패스트트랙에 올라있는 2개의 법안을 강행 처리할 수 있는 회기가 끝나는 12월 10일까지가 정말 대한민국의 앞날에 중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여당은 국회 회기가 끝나는 12월 10일까지 종료되기 이전에 어떻게든 강행해서 기정사실화할 것을 봅니다. 오로지 그들의 폭주를 막을 수 있는 것은 깨어있는 국민들 그리고 행동하는 국민들, 항의하는 국민들, 나서는 국민들만이 여당의 독주와 폭주를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